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광물자원공사 광산안전사업실의 이진우 과장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이 광산에서 이제 측량을 할 때, 물론 뭐 다른 측량 방법도 있지만, 저희 광물자원공사에서는 3D 스캐너와 이제 GPS 수신기로 이 광산을 좀 측량을 하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 스캐너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시연을 좀 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제 앞에 지금 장비가 두 개가 있는데요. 지금 화면의 왼쪽 편에 보이는 게 이제 GPS 수신기라고 해서, 이 장비 이름은 지금 제품명은 GS16이라는 제품명인데, 이제 둘 다 사실은 라이카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. 요게 이제 GPS 수신기로서 요걸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요 가운데 폴더가 찍힌 밑에의 정확한 좌표를 이제 입술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. 이제 요거가 이제 측정이 된 다음에, 이제 저희 이게 이제 3D 레이저 스캐너입니다. 요 스캐너로 지금 현재 있는 이 지역을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요 장비로 말할 것 같으면, 이제 스캔 범위는 이렇게 노출된 공간에서는 최대 130m까지 스캔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렇지만 이제 이런 노출된 공간이 아니라 광산 객내에서는 보통 이 측량을 하는 이제 경험상 보통 한 20m마다 한 지점씩 스캐닝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스캐너 이 작동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전원을 켜놓은 상태입니다. 전원을 켜놓은 상태고, 이게 이제 스캐너 본체고요. 요 스캐너를 받치고 있는 요걸 이제 산발이라고 하는데, 산발이를 다 이렇게 세워서 이 스캐너를 이렇게 안착을 시켜놨습니다. 그래서 이 스캐너 사용 방법은 이제 간단합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모드가 이제 4개가 있는데, 일단은 해상도를 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. 해상도는 뭐 제일 촘촘한 버전이랑 이제 중간 버전, 그 다음에 제일 좀 듬성듬성한 버전이 있는데,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가운데 빨간색 플레이 버튼이 있고, 위에 이제 2분 41초라고 이제 소요 시간이 나오고, 그 밑에 이제 버튼이 4개가 있습니다. 제일 왼쪽 편이 이제 해상도에 관한 내용이고요. 이걸 누르시면은 이제 제일 오른쪽이 제일 해상도가 높은 버전, 가운데는 중간 버전, 왼쪽은 이제 제일 해상도가 낮은 좀 듬성듬성한 버전입니다. 참고로 이제 광산 객내에서는 이 제일 낮은 해상도로 해도 이제 무방합니다. 왜냐면 이제 저희의 목적이 갱도 형상을 따고, 그 다음에 갱도 규격 갱도 규격이랑 필라 규격을 스캐닝해서 그걸 이제 안정성 분석에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해상도가 높을 필요는 없고, 요 저해상도로 이제 충분하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요. 그래서 보고 예, 그렇게 해서 요 저해상도로 이제 주로 저희는 이용을 하고 있고, 지금에서는 이제 좀 중간 해상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카메라 모양이 있는데, 요거는 이제 사진 촬영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.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진 촬영이 필요하다, 가령 뭐 갱구에 이제 사진을 찍고 싶다 하면 요걸 버튼 누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여기 숫자 2라고 써져 있는 거는 이제 얘가 이제 한 번
도는 게 아니라 두 번 이제 회전을 해서 두 번 찍을 때 두 번 다 찍히는 거는 이제 여기 고정되는 점군이라고 인식을 하지만 한 번만 찍힌, 가령 뭐 사람이나 그 자동차가 지나갈 때 한 번 찍혔는데 두 번째 안 찍혔다 그러면 그걸 이제 노이즈로 인식을 해서 얘가 스캔 데이터에서 이제 제외를 해버립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이 있고요. 그래서 이게 끄는 거고 이게 켜는 거고,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기능이 이제 그 곡선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, 요거는 이제 그 VIS 기능이라고 해서 이런 오픈된 공간에서는 이제 그 얘가 자동적으로 시각적으로 그 각 포인트마다 이런 저런 가령 저런 차량이라든가 나무 같은 거가 있으면은 그거를 인식을 해서 위치 인식을 해서 그 자동으로 어느 정도 정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이제 노천광산에서는 이 기능이 유용하고요. 그래서 오픈된 공간에 있을 때는 이걸 켜고, 광산 갱내에서는 이게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끄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모드로 설정을 해서 그다음 설정이 됐으면은 요 가운데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스캐닝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. 소요 시간입니다. 지금 제가 이제 설정한 모드로 스캐닝을 했을 때 2분 41초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. 돌아가는 거에 맞춰서 사람도 좀 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안 그러면은 여기 찍혀버리면은 이제 사무실 가서 그걸 또 제거해야 되는 이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2분 41초가 소요가 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스캐닝을 하는 모습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제 카메라 렌즈가 이쪽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포인트를 따기 때문에 그 가급적이면은 그 사람이 이제 요 모니터랑 이 반대편 이쪽에 있으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걸 이제 따라서 돌면은 이제 사람이 그 여기 안 찍히게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. 이제 스캐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돌아가면서 이제 여기 주변에 있는 거를 스캐닝을 하면서 이제 점군으로 얘네들이 이 스캐너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. 지만 2분 40초 정도 그 시간이 걸릴 겁니다. 그래서 돌아가면서 저희도 이 스캐너 방향에 따라서 돌아가야 얘가 이제 사람을 안 찍히게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스캐닝은 다 된 상태고 지금은 이제 사진 촬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스캐닝이 한 1분 40초, 사진 촬영이 한 1분 정도에서 도합 2분 40초 정도가 지금 버전에서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하면 이제 한 포인트를 이제 찍은 거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광산 갱내에서는 20m마다 이렇게 한 포인트 찍고 해서 그 이제 한 수십 포인트를 찍으면은 그거를 이제 그 사무실에 가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이제 다운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제 정합을 이제 해야 되고요. 이제 노천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는 얘가 이 장비가 갖고 있는 VIS 기능으로 그 어느 정도는 그 포인트를 자동으로 정합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노천에서는 오픈된 공간에서는 좀 수월하지만 이제 그 갱도 안에 갱내에서는 그런 소프트웨어 수작업으로 이제 그거를 정합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작업이 별도로 이제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정합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일단은 그 스캔 데이터를 좀 그 가져와서 그거를 정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합된 거를 이제
안전 진단에 이제 활용하는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이제 그 사이클론 레지스터 360이라는 프로그램, 이 프로그램과 트림블 이어럭스라는 프로그램, 이 두 프로그램을 위주로 쓰는데요. 이 사이클론 레지스터 360이 그 말씀드린 정압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이걸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그 스캐너, 3D 스캐너에 담겨 있는 USB에서 이제 파일을 그 다운받아서 요 지금 파일을 여기에 올리세요 라는 그 공간에다가 이제 드래그해서 넣어주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임포트를 눌러주면은 그 파일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임포트가 됩니다. 뭐 그런 이제 세부적인 과정들은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고 기존에 된 것들에 대해서 좀 정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임포트가 돼 있는데요. 지금 여기 지금 포인트들이 그 이거는 지금 그때는 오픈된 공간에서 이제 촬영을 해서 그 스캐너가 어느 정도 자동 정합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이번 사례는 이제 광산 객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자동 정합 기능, 그러니까 VIS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발효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들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. 정합이 안 되고.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다 이제 정합을 해줘야 되는 이제 절차가 필요하고요. 여기서 지금 한 2포인트 정도 이제 해서 골라가지고 정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정합된 것들은 이 번들, 지금 이 세 포인트들은 지금 정합이 됐는데, 이 정합이 된 거는 이제 번들로 표시가 되고, 정합되지 않은 이 8번과 9번을 좀 정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8번과 9번을 이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제 동시에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시각적 정렬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뜹니다. 그래서 지금 이 포인트 점군들이 이제 2개가 이제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모양으로 맞추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이 이런 모서리를 그 비교해서 찾으면 좀 수월합니다. 이렇게 이 정도면 됐고, 그 다음에 평면을 맞춘 다음에 여기 수직 방향도 이렇게 맞추면 되고요.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이제 빨간색 결합 및 최적화 버튼을 누릅니다. 네, 지금 오차율이 이제 오차가 3mm 이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6mm 이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합이 잘 된 거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포인트들을 지금 한 334개가 있는데 모든 포인트들을 정합을 해서 그 이제 외부로 이제 익스포트를 해야 됩니다. 그 정합된 거를 뭐 익스포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합이 됐으면은 정합이 완료된 다음에 이제 수락을 하시면 이렇게 뭐 보고서 형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퍼블리시 옵션에 들어가시면은 뭐 어떤 파일로 익스포트를 할 건지 뭐 PTS냐, 뭐 PTG냐, PTX냐
257이냐 이런 식으로 이런 파일의 형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를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시면은 그 정합된 거를 익스포트 하실 수 있고요. 요거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 작업은 좀 생략을 하고 기존에 된 거를 된 모델을 그 어떻게 좀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활용은 그 트림블 리얼웍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요. 일단은 아까 그 257로 이제 로드를 해서 그 다음에 한번 이 리얼웍스 형식으로 좀 바꾸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과정들은 좀 생략하겠습니다.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.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리얼웍스 형식으로 지금 불러 드린 거고 이 화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그 스캔한 결과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클라우드가 이제 점군이라고 하는데 그 포인트 클라우드 형식으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. 이게 이제 전체 334개 포인트에 대한 그 포인트 클라우드고 여기에 이제 그 지형도를 입히면 이제 3D 모델이 되고요. 이제 이쪽이 이제 갱구고요. 갱 입구.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분석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편별로 끊습니다. 이 세 포인트가 이제 삼각형의 한 면이 되고 이 면끼리 전부 다 이은 거를 이제 메시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메시를 이렇게 생성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런 메시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거는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점군을 메시화를 시킨 거고 이제 1편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이제 1편이 됐고요.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분석하는 거는 이 갱도의 안정성 을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. 그러려면은 이제 갱도와 폭과 높이,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주가 이 하중을 좀 버틸 수 있느냐를 그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갱도 폭과 높이랑 그 광주의 폭과 높이를 저희가 보통 계산을 합니다. 그래서 가령 지금 여기를 지금 저희가 그 평면으로 좀 잘랐는데 이런 식으로 그 갱도의 단면을 이제 끊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. 폭이 한 20m 정도 되네요. 20m 되고 뭐 어느 포인트를 하냐에 따라 다른데 대략적으로 이제 정방형의 중심이 되는 지점을 좀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측정을 합니다. 이거는 한 12.5m 정도 되네요. 이런 식으로 그 갱도의 폭과 높이를 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편의 채굴적을 한번 이 편의 광주를 좀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
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광주고 요 공간들,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갱도고 하니까 요 광주가 이 그 갱도를 좀 지지할 수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을 끊어 가지고 단면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그나마 제일 갱도 폭이 적은 구간을 하나 대표적으로 찍어서 지금 폭이 여기 11.7m, 11.7m고 그 광주는 광주가 이제 11.7m고 갱도가 폭이 한 12.1m, 그 다음에 높이가 한 7m 정도 되네요. 이런 식으로 이 광주가 좀 좁다든가 아니면 갱도가 너무 넓다든가 하는 구간들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그 구간들을 이렇게 규격을 다 분석을 합니다.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광주가 이제 그거를 하중을 견딜 수 있느냐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중에 대한 거를 하중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, 하중은 이제 그 석회석 비중에다가 이제 심도를 곱하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심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, 심도도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 지표에서부터 그 갱도까지 이 심도인데, 지금 이거는 높이가 심도가 155m 정도 되네요.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분석을 해서, 그러니까 갱도 폭과 높이, 광주의 폭과 높이, 그 다음에 그 갱도의 심도,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나름의 이제 경험적인 그 분석을 해서 어느 구간이 조금 북락의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광산에 알려주는 그런 이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그 3D 측량을 어떻게 스캔 데이터를 어떻게 정합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.